자, 그래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태도. 아까 제가 말미에 말씀드렸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겸허해져라. 제가 객관적인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자, 로스쿨 입학생. 작년 통계 기준 말씀드릴 거예요. 2,000명 있죠. 여기서 약 1,000명이 스카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 한 500명 정도? 한 4,500명 정도 되겠네요. 예, S입니다. 서울대. 그러니까 약 50%가 스카이예요. 물론 뭐 서울대가 좀 더 나을 수 있겠지만 뭐 저는 비슷한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스카이가. 근데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공부를 매우 잘한다. 그런데 스카이뿐만 아니라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학점 좋은 애들이에요. 요즘에 제가 로스쿨 입시 지도해보면, 제가 입시 지도도 하거든요. 지도해보면 대부분 GPA가 95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 잘 못 봤어요. 뭐 학점은 퍼주기는 하는데 일단 학점 좋은 애들이고 성실한 애들입니다. 성실. 스카이 중에서 성실한 애들이 1,000명이라고요. 근데 본인이 그 중에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둘 중에 하나. 본인이 스카이가 아니다 할지라도 아마 제가 뭐 학교를 서열화시켜서 말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것을 빗대어서 그냥 말씀하니까 혹시나 스카이 아니더라도 너무 기분 나쁘게는 듣지 마세요. 그만큼 겸허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스카이 이외의 학교 학생들도 그 학교에서는 아주 잘한 학생이었을 겁니다. 그런 나름 공부에 소질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2,000명이에요. 근데 2,000명에서 일단 변호사 시험은 1,000명밖에 못 붙습니다. 이렇게 재수생하고 붙어서 하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한 50% 초반대니까 1,000명밖에 못 붙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서 둘 중에 한 명, 나 같은 애가 한 명 더 있고 둘 중에 한 명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겸허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이때까지 공부한 방식을 무조건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와서 한스러운 건 뭐냐면 제가 되게 공부를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잘했거든요. 그래서 제 공부 방식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공부 방식을 로스쿨 2학년 때가 3학년 때 겨우 찾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대략적으로 해서 약간 재능 빨로 약간 그냥 어떻게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로스쿨에서 한 50% 이상은 했죠. 한 3, 40%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좀 빨리 알았더라면 제가 더 잘했을 건데 계속 제 공부 방식을 고집하다가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공부 방식이 틀리지 않았을 수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이 중에서도 한 100명은 아주 뛰어납니다. 2,000명 중에서 100명은 수재예요, 수재. 넘사벽이에요.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법학 공부에 있어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지만 법학 공부를 엄청 잘하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법 학사로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좀 더 법학 공부를 대하는 범인의 입장에서 설명을 잘해줄 수 있다는 거지, 제가 이렇게 100명 안에 들어서 오히려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설명 못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왜 이거를 이해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저는 범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무조건 본인의 공부 방식을 무조건 재점검하라. 그래서 선배들이나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강의를 듣고 본인의 지금 하려고 하는 방향이 맞는지를 한 번 더 살펴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허하게 꼭 접근해야 됩니다. 무조건 겸허해야 됩니다. 자만해서는 안 돼요. 자만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상위권 로스쿨에 갔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지금 가진 역량보다 더 뛰어넘게 더 좋은 로스쿨을 갔다고 했을 때 가장 본인이 빠지기 쉬운 오류는 자만입니다. 제가 그렇게 한 증인이고요. 그래서 많이 방황을 하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정말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점검하는데 제 강의를 듣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선배들 말씀이나 이런 거 듣든지 하시면서 재점검을 하세요. 저는 무조건 말씀드리지만 민법은 저의 입문 강의를 꼭 들을 것을 강추드립니다. 정말 이거는
정말 제일 많은 시행착오가 녹여 있고, 그리고 다른 지금 현직에 있는 변호사나 뭐 판사나 검사들한테 이렇게 공부하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피드백도 받았고, 작년에 제가 가르친 친구들이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 있어서는 다른 과목들도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혹시나 뭐 저한테 이메일 주시거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 주시면 제가 다른 것들도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는 민법에 좀 더 포커스를 두려고 하고, 워낙 방대한 양이고 지금 현재 가장 공부 방법의 접근이 잘못돼 있어서 많은 수험생들을 삽질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변호사 시험 합격에 있어서.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을 저는 합격을 목표로 하는 아주 수월하게 좋은 전략으로 안전하게 합격을 하도록 하는 전략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상위를 하려고 이 과목을 뭐 제가 권하진 않아요. 하지만 처음에 최상위를 노리더라도 처음에 첫 단추는 제 강의로 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변호사 시험 이런 태도로 결국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학점도 아니고 컨펌도 아니고 좋은 취직도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 목표는 변호사 시험을 안정적으로 합격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목표가 돼야 되고, 두 번째 목표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컨펌이라든지 상위권 학교는 컨펌이 자격증이 되니까요. 그리고 아니면 뭐 로클럭이나 검사, 아니면 또 좋은 학점,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첫 번째 목표는 변호사 시험 합격해야 돼요. 여기에서 적어도 기초가 대학 교수님 스타일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이거를 목표로 공부를 하면 기초 50%는 확실히 쌓아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플러스 50%를 붙이는 겁니다. 기초를 쌓고 이렇게 가야지 먼저 이것들을 달성하려고 하면 안 돼요. 변호사 시험 합격을 제점의 목표로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 50%가. 하고 그 다음 이쪽 꼭 가세요. 그러면 변호사 시험의 합격을 목표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변호사 시험 구조를 봐야죠. 시험 구조를 보면 잘 보세요. 객관식 있죠. 사례형 있죠. 그 다음 기록형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학년 때 가서 칠 때는 그 구성이 좀 바뀔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 시행될지 모르겠는데 빠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예비 입학생들이 변시 칠 때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변경 기조가 사례형을 좀 더 강조하고 객관식의 비중을 줄이는 방식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형이 더 중요해졌는데 지금 방식이라도 저는 무조건 첫 번째는 사례형입니다. 이게 1번이 돼야 되고요. 2번이 기록형이 돼야 돼요. 3번이 객관식입니다. 정말 이래요. 그냥 우리는 객관식이 절대평가고 이 두 개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시험 치면 바로 점수를 알 수 있거든요. 이건 바로 점수를 몰라요. 점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게 너무 집중을 해요. 하지만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좀 죄송한 말인데 객관식은 전 잘 못 봤어요. 이 두 가지만 집중하면 충분히 그냥 합격합니다. 그리고 공부의 방식은 그렇게 되어야만 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되면 객관식은 평균은 갑니다. 뭐 고득점까지는 안 되겠지만 지금 150개를 맞추잖아요. 여기서 사례형 기록형만 정확하면 100개는 충분히 맞춰요. 110개, 120개 되는 게 이제 객관식 위주로 공부를 OX 문제나 기출 문제 돌려야 돼요. 근데 100개 정도면 되는데 이 시험 점수 차이가 한 25점 정도거든요. 한 30점. 이 정도면 사례형 기록형에서 다 커버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객관식이 민, 공, 형 이렇게 돼 있으면 175점, 100점, 100점이고 사례형이 350점, 200점, 200점이고 기록형이 175점, 그 다음에 100점, 100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법 사례형 160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총 1660점이라고요. 지금 비율만 봐도 이게 높죠. 근데 여기서 가장 높잖아요. 그리고 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다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자 50점 기준으로 100점 표준 점수에 50점 기준으로 했을 때 55점이 되면 상위 30%입니다. 상위 30%. 그러니까 100점 기준으로
상위 30%만 평균적으로 찍어준다 하면 5점을 더 플러스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록형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지금 375점을 제외한 나머지가 약 한 1300점 정도라고 칩시다. 그럼 100으로 나누면 13번에 100점짜리 시험이 있는 걸로 치면 곱하기 5점 하면 65점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25점에서 30점 정도 더 맞다 하지라도 상위 30% 안에 들면 65점을 플러스 알파를 얻을 수 있어요. 사실 이거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저는 막 민사에서 막 100점 만점에 65점 뜨는 것도 있었어요. 상법 65점 뜨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중심으로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변호사 나와서도 이거 필요 없어요. 변호사 나와서 필요한 거는 이 두 개입니다. 특히 기록형이 중요한데 기록형의 문제 해결력을 위해서는 사례형이 중요합니다. 이걸로 소위 말하는 왁구를 잡고 이걸로 소장을 쓰고 답변서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맞춰서 무조건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지엽적인 거를 공부 안 하게 되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 설명했다시피 객관식 위주로 공부 안 하게 되고 아주 중요한 것만 체계를 잡아서 그냥 기출문제 분석을 해서 답안지 현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지금 겨울 방학 때 하셔야 돼요. 민법은 당연한 거고 시간이 남으면 형법이나 공법도 조금 하세요. 근데 민법은 꼭 하셔야 돼요. 진짜 꼭 하셔야 돼요. 이거는 살짝 그냥 맛보는 정도로 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객관식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사례를 목적의식은 이거예요. 사례형으로 현출하겠다. 기록형은 이건 2학년 가서 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그 민법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했다시피 요건 사실론적으로 공부하잖아요. 그게 바로 기록형 구조예요. 민법을 요건 사실론으로서 사례형을 풀면 기록형 그대로 그냥 되게 돼 있어요. 그때 기재례만 외우면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씀 기재례 뭐 이런 거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이 구조로 말고 요거는 3학년 때 가서 이제 하면 돼요. 기록형 2학년 때 약간 뭐 법문서에 기초 배우면서 그리고 민재시 3학년 1학기 때인데 2학년 때 조금 기초를 닦아놓고 3학기 때 들으면 됩니다. 객관식은 3학년 그냥 1학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충분해요. 제가 학교 갈 때 합격률 55%였는데 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객관식 기출문제 다 안 풀어보고 들어갔어요. 그냥 사례기록형에 그냥 올인했습니다. 사례기록형에서 아주 고득점 받았죠. 그래서 상위 한 5% 이내 받았거든요. 그 충분한 점수로 합격했고요. 그 썰에 대해서는 다음에 혹시 제가 말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모르고 저는 제일 처음에 제가 경영대 나왔는데 제일 처음에 그냥 1, 뭐 의, 2, 뭐 그냥 뭐 법문, 뭐 요건, 3, 뭐 학설 이런 식으로 배웠다고요. 근데 이 민법 다른 소송법은 이렇게 써도 돼요.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민법을 이렇게 해서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나와요. 그럼 서로 공방이에요. 공격하고 방어한단 말이에요. 이 공격 방어 무기가 뭐냐? 갑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뭐냐? 근데 이 을은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냐?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 이 안에 법문이나 판례나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 민법, 실체법은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쓰라는 교수님들 그냥 사례를 풀으라고 대부분 교수님 그럴 거예요. 분명히 약술형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래봤자 약술형 내시는 교수님 30% 미만일 거예요. 대부분 다 이 사례형으로 70% 이상은 사례형으로 풀으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을이 결국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갑이 결국 소유등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실체적인 분쟁을 바탕으로 우리 민법을 공부해야 된다. 특히 실체법은 특히 그게 중요하다. 왜냐? 우리는 변호사 시험의 구조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사례형, 기록형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면 변호사 시험을 안정적으로 합격하기 첫 번째 목표다. 이게 기초 쌓고 그 다음에 이게 여력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왜? 변호사 시험 합격도 어렵기 때문에 50% 초반대 우리 합격률인데 그 중에서 1000명은 스카이야. 그 중에서 학점 좋은 애들, 성실하다 애들이 모였어.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이런 큰 토대를 바탕으로 민법 공부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제 민법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꼭 들으셔야 됩니다. 예,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정도로 뭐 민법 공부 방법, 변화 시험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